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1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인테 경제 프레임워크 IPEF라고 부르죠. 해당 프레임워크 공식 협상 개시 선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강요 선언문 합의 사항이고요. 그리고 공급망 위기, 요즘에 공급망이 이슈죠. 그리고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대응 등에 위한 신경제 협력 플랫폼 밑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다변화, 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그리고 역내 진출 기회 확대 등에 기여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시죠. 한국, 미국 등 14개의 IPEF 참여국들은요, 9월 8일 목요일부터 9월 9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IPEF 장관 회의를 통해서요, 총 4가지 분야,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이렇게 4가지 분야죠. 강요 선언문을 합의했다고 하고요.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강요 선언문은 출범 이래 진행되어 온 집중적인 협의의 결과물이라고 하고요. 디지털, 그리고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다루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제의 밑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참여국들은요, 이번 강요 선언문을 바탕으로 향후 필라별 협상을 통해 규범과 협력의 세부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PEF 장관 회의 개요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보자면 일시 장소는 2022년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미국 LA에 있었죠. 그리고 참석자는 참여국 14개국 장관급입니다.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 본부장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잠시 보시면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피지 이렇게 14개국이고요. 의제 보면 IPEF 협상 개시 선언 및 여기 보면 4대 분야가 있잖아요. 관련 의견을 교환했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강요 선언문 분야별 주요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필라 2에서 4는 14개국 모두 참여했고요. 필라 1은 인도를 제외한 13개국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선 필라 1, 무역, 트레이드인데요. 팬데믹 이후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그리고 농업, 식량 안보, 노동 환경, 무역 원활화, 투명성 등의 무역 규범 및 협력을 한다고 하고요. 참여국들은 기존 무역 협정에서의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그리고 친환경 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그리고 농업기술 혁신 및 식량 안보, 통관 절차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분야의 수준 높은 규범 정립과 협의 의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디지털 경제, 그리고 농업, 노동, 환경, 그리고 무역 원활화,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는 기획재정부에 있거든요. 디지털 경제 보면은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그리고 신기술 활용, 그리고 디지털 관련 표준 및 중소기업 협력 등을 통해 역내 디지털 교육을 촉진한다고 하고요.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은 식량 안보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추진키로 하고 식품, 농산물 교역의 투명성 및 절차 개선, 그리고 식량 공급망, 요즘에 공급망이 이슈잖아요. 그래서 해당 식량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한 것 같고요. 노동은 노동자의 권익 보장, 그리고 인력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 보면 녹색 투자 및 금융을 확대하고 환경 상품 서비스 교역 및 순환 경제를 촉진키로 했다고 합니다. 무역 원활화에서는 통관 절차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개선하고
관세 행정의 디지털화, 그리고 수출입 기업들이 직면한 통관 애로를 해소한다고 하네요. 기타는 보시면 시장 경쟁의 소비자 보호 강화, 그리고 기술 지원, 경제 협력, 그리고 여성 농업촌, 사회적 약자 등의 IPEF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합니다. 필라 두 번째는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인데요.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인태지역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IPEF 공급망 필라에서는 핵심 분야 품목 중심으로요.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했다고 하고 보건력을 강화하고 물류 강화 및 인력 개발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위기 대응 메커니즘 마련, 그리고 공급망 보건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그리고 공급망 물류 원활화, 기타가 있습니다. 한번 주요 내용 보시면 위기 대응 메커니즘 마련에서는 정보 공유, 그리고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경보, 그리고 대응 조치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급망 보건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에서는 수급 다변화, 인프라 확충, 그리고 제조 생산 현대화 기술 협력이 있고, 그리고 공급망 보건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급망 물류 원활화에 대해서 보시면 원활한 국경 운송 연결 유지, 그리고 공급망 병목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타에서는 훈련과 역량 개발 투자하고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역내 국가 간 모든 공급망 협력 과정은요, 기업 기밀을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장 원칙을 준수하며 추진키로 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라 3은 청정 경제입니다. 클린 이코노미. 기후위기, 요즘 기후위기가 엄청나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역내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역시나 키워드는 탄소 중립이죠. IPEF 필라 3에서는 파리 협정에 기반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목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청정에너지 전환, 그리고 상업적 기회를 창출, 그리고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렇게 한다고 하고, 보면 여기에서는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전환, 그리고 우선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지속 가능한 토지, 수자원, 해양 해법, 그리고 온실가스 제거 혁신 기술, 청정 경제 전환 인센티브가 이제 주요 쟁점이라고 합니다. 우선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전환 보면 주요 내용으로 청정 에너지 기술 보급, 청정 에너지 생산 교육 확대, 에너지 효율 절약 증진이 있고요. 우선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는 주요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그리고 저배출 상품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하고요. 지속가능한 토지, 수자원, 해양 해법에는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및 산림 관리, 그리고 해양, 재생에너지, 해운 등의 해양 기반의 기후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제거 혁신 기술 보면 온실가스 제거를 위한 혁신적 기술 확산 위해서요. 탄소 포집, 그리고 활용, 운송 저장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을 촉진한다고 하고요. 측정 보호 검증 체계 수립을 위해 협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정경제 전환 인센티브에서는 투자 및 지속가능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역내 청정 조달 탄소 시장 형성을 노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라 네 번째인데요. 공정경제, 페어 이코노미입니다. 공정경제 환경 구축을 통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이렇게 안건이 나왔고요. 그리고 14개 참여국은 교역, 투자 등의 역내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하고 반부패 협력, 이행을 강화,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조세가 있고요. 반부패, 그리고 개도국 지원이 있는데요. 한번 주요 내용 보시면 조세에는 투명성 제고 및 정보 교환을 지지, 효율적인 행정 관행을 통해서 조세 행정을 개선, 그리고 디지털세 논의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OECD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죠. 디지털세는요. 그리고 반부패에 보면 FATF, 권고사항 등
반부패 뇌물 방지 국제 기준의 이행 강화를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개도국 지원 보면 기술 지원과 우수 사례를 공유 등을 통해서 개도국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제 기대 효과 한번 보시면요. IPEF는 공급망, 탈탄소, 반부패 등 기존 자유무역 협정, FTA죠. 자유무역 협정이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범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기술과 자본을 갖춘 선진국뿐만 아니라 자원, 인력, 잠재력이 풍부한 개도국, 태평양, 도서국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참여국 각국이 가진 특성, 장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서 인태지역, 인도 태평양 지역이죠. 공동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핵심 강물, 청정에너지, 환경, 공급망 등에서는 협력해서 범위와 수준이 확장됨으로써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고요. 무역 분야, 필라 1에서 이제 무역 분야에서는 디지털 노동 환경 등의 규범 수립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기업의 우호적인 역내 통상 질서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특히 인태지역 공통의 수준이 높죠. 디지털 규범과 공통 표준 마련을 통해 K-콘텐츠, 핀테크 등 우리 기업의 아세안 디지털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투자자인 관점으로 들이대 보면요. K-콘텐츠 관련 기업, 핀테크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우호적인 그런 시각으로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통관 내로 해소 및 비용 절감,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을 추진해서요. 우리 중소 수출 기업의 역내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식량 공급망 및 농업 기술 협력 등을 기반으로 식량 안보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공급망 필라 2 경우는 역내 정부 간 공급망 정책 공조와 민간 간의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보 교환, 조기 경보 등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공급망 교란 상황 파악 및 대응 방안 공조를 통해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급망 인프라 구축과 역내 산업에 대한 투자, 기술 협력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이죠. 그리고 미국, 일본은 기술 보유국입니다. 이 모두 참여하고 있죠. IPEF는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핵심 주요 산업이잖아요.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포괄적인 공급망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니까요. 반도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보시고요. 요즘에 반도체 배터리가 조금씩 올라오는데 다시 이제 떨어지긴 했잖아요. 하지만 해당 펀더멘탈은 아직도 유효하니까요. 반도체 배터리 또한 투자자 관점을 들이대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고 확신이 드신다면 투자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정경제 필라 3이죠.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청정시장 진출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해당 청정시장 진출 관련해서 기업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정에너지 탈탄소와 요즘의 핫 이슈죠. 그리고 혁신기술에 대한 관한 국가 간의 협력, 그리고 실증사업 통한 결과물의 조기 수확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특히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다수 국가가 관심을 표명하는 수소 등 청정에너지 공급망, 그리고 친환경 상품 조달 시장 등을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지고요. 그리고 국제 탄소 시장 활용을 통해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 협력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공정경제 논의 필라 네 번째죠. IPEF 참여국들은 투명성이 향상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진출 여건 개선 및 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부채 관련 국제 협력 이행 강화를 통한 역내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환경이
구축이 될 거라고 평가된다고 합니다. 이제 향후 전망 계획을 말씀드리고 해당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신속한 협상 추진이 필요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IPF에서요. 그리고 우리 정부도 4개 분야 협상에 참여할 거고 우리 이해를 적극 반영하고 구체적인 실익을 위해서요.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청정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간 협력 사업도 발굴 제안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투자적인 마인드로 한번 들이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제 부서들이죠. 농림부, 해수부, 가기부,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 우리나라의 핵심 부서죠. 20개 이상의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드릴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요즘에 핫 이슈인 공급망 위기라든가 기후위기, 그리고 청정에너지, 그리고 역내 진출기의 확대 등등 여러가지 분야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IPF 참여국들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우리나라의 산업들이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들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조속히 해결되고 다시 이제 정상적인 그런 산업이 산업경제협력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